내라농어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을 향한 폭언과 갑질 폭로까지 터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너가 너한테 판단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어. 너 판단하지 말라고. 이번에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몇 번 얘기 안 하더니? 여기에 지난 20대 국회 당시엔 보좌 직원에게 집에 있는 프린터를 고쳐달라며 사적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파문에 휩싸인 이 후보자는 오늘 굳은 표정으로 차량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후보자 지명 직후에는 이틀 연속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했지만 당분간은 갖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폭언과 갑질 논란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돌파가 쉽지 않아졌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좌관 출신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면서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당직자도 개헌 부분은 해명한다면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인성 문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후보자의 공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옹호를 했습니다. 뭔가 이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뭐 장관을 하거나 고위 공무원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도전적인 과제이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청문회 검증을 통해 이 도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 실장은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보좌관은 김 의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아들 좀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뭐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뭐 좀 도와줘. 그래서요. 보좌관이 곧바로 김 의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국정원에 다니는 장남은 민감한 외교 첩보 내용을 알아봐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VIP가 온다고 뭐 그게 무슨 하나 쪽에서 뭐 모시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다는. 김 의원 아들은 무엇을 언제까지 알아내야 하는지를 보좌관에게 상세하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귀빈 방문 시 브리핑, 시찰 등 프로그램 보유 여부, 귀빈 방문에 대한 입장, 귀빈에게 제시할 만한 비즈니스 아이템 등 숫자가 매겨져 마치 업무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다며 위에서는 1시 전까지 받아보길 희망하는데 필요하면 2시 정도로 더 늦춰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국정원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 시간을 3시간 앞두고 급히 아버지의 직원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보좌관은 실제 한화 측에 전화와 문자로 사실을 확인해 VIP 방문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 파악한 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남에게 전달했습니다. 외교 상대국의 요인에 대한 첩보는 국정원 국가기밀일 뿐만 아니라 경호상 안전을 위해서도 엄격하게 규정된 보안 사항으로 국정원 외부로 알리는 건 국정원법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비밀 유지를 위반하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진 않죠.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와 국정원 보고를 받는 정보위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의원이 금융기관의 고위 대관 임원을 만나 정보를 파악한 뒤 국정원에서 경제 파트를 담당하던 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지주 부사장 4-1명이 왔어요. 나가자마자 아들하고 통화하는 걸 저희가 이제 문 밖에서 들었죠. 뭐 아들 질의 다 했고 뭐 빠진 거 없어 내가 보냈어. 실제로 올해 4월에도 한 대기업 대관 직원이 퇴사한 보좌진에게 김병기실에서 이상한 질문이 계속 들어온다며 중국계 자본의 위장 투자와 국내 경제 침범 등을 질문하는 이유를 아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국회 업무라기보다는 국정원 주요 업무로 꼽히는 외국 투기 자본의 경제 안보 침해 행위 대응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좌진에게 아들을 도우라고 지시했는지
아들이 의원실과 연락한 걸 알았는지 등을 묻는 MBC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인 아들의 직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짧은 해명만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노동 시민단체들에서도 잇따라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갑질이자 공적 권한의 사회적 남용이라며 강 후보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질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 확대 책무를 지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후보자는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난 변기 수리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강 후보자의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져 파장이 커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좌진에게 집안일을 시킨 적 없다며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보좌진에게 집 변기가 물이 심하게 새니 살펴봐달라고 말한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보좌진을 몸종처럼 부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갑질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여가부 장관의 가당키나 합니까?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언급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거취론에는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이제 일방의 의견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선우 후보자의 SNS에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실망이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가 지난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나 교체한 사실도 알려져 갑질 의혹과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